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최근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뉴스들이 있었죠. 바로 국제범죄단지로 변모한 캄보디아에 한국인들이 자이든 또 타이든 강제로 끌려가서 이게 21세기가 맞나 그런 처참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런 캄보디아에 방문해서 어그를 한번 끌어보겠다 여행을 나선 크리에이터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당연히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외교부가 그렇게 여행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이미 붙잡혀간 사람들을 구하려고 그 많은 시간과 우리의 소중한 세금을 쓰고 있는데 가는 게 맞냐 하며 많은 국민들이 또 분통을 터뜨리셨죠. 정말 다행히도 이 크리에이터는 한동안 연락이 안 닿다가 자신은 안전하다는 소식을 올리면서 자신의 SNS에 메시지를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이건 진짜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 크리에이터가 활동하는 플랫폼이 어디냐? 다들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숲, 우리들 기억 속엔 아프리카 TV를 불렀던 방송 플랫폼입니다. 브랜딩을 다시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TV에서 숲으로 바꿨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 저희를 알 것만 같죠? 이게 아프리카 TV 하면 온갖 이상한 해괴한 방송들의 온상이야. 그래서 아마 리브랜딩을 한 것 같은데, 이게 현재까지론 그렇게나 효과적인 것 같진 않죠. 효과적인 걸 넘어서 최근 1년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게 코스피 3,000, 3,500, 4,000 가지아로 외치고 있는데, 구 아프리카 현 숲의 주식은 최근 1년 마이너스 25%를 찍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려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한국의 로컬 스트리밍 플랫폼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단단하게 구축했다고 평가를 받던 숲이 최근엔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오늘 흑우와 함께 재미나게 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이미지를 완전히 쇄신하기 위해서 회사 이름까지 바꿨다고는 하지만 이름만 바꿨다고 그 근본이 어디 가겠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이 방송에서는 아프리카 TV로 이름을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건 아프리카 TV가 원래부터 눈살 찌푸려지는 억울의 온상, 저 방송인은 왜 저래? 라고 느껴지는 그런 불쾌함의 원조,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었죠. 아프리카 TV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CEO가 직접 내 아이가 봐도 괜찮은 아프리카 TV를 만들겠다, 가족과 함께 보는 방송을 만들겠다, 이렇게 당찬 포부를 밝혔었고, 실제로는 그 당시 아프리카 TV를 주름잡던 1세대 방송인들은 자신의 방송에서 이렇게 영어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수준 높은 지식 방송, 역사 방송을 유 컨텐츠로 방송을 하기도 했죠. 10년이 지난 지금은 진짜 격세지감이다. 그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아프리카 TV도 이런 분들을 방송을 더 장려하고 더 밀어줄 수 있도록 큰 상도 몰아주시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TV의 모든 방송이 그렇게 고품격을 지향하고 모험생 같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BJ 철구와 같은 되게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개그 본능으로 방송을 이끌어가는 그런 BJ들도 다수 있었는데, 이런 BJ 철구와 같은 행동들이 그때 당시엔 우리는 몰랐지만 지금에 돌이켜보면 완전 애교로 보일 만큼 아프리카 TV 전체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죠. 아프리카 TV의 주 매출인 시청자가 크리에이터에게 쏘는 별풍선 관련 매출 자료입니다.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는 완만한 성장세를 긋다가 갑자기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2021년에 매출에 있어서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 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인터넷 방송계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이때 바로 아프리카 TV에 이른바 엑셀 방송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엑셀 방송이 무엇이냐? 저도 잘 몰라서 이번에 공부를 한번 새로 해보게 되었는데, 이 방송에 여성 출연자들이 한 5명에서 10명이 출연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여성 출연자들이 자신의 개인의 팬들이 내 차례에 후원을 해줄 때마다 앞에 나가서 선물에 대한 화답으로 리액션을 보여주는데, 이게 또 인터넷 방송에서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의 돈을 더 뜯어낼까 하루 종일 연구만 하는 귀재들 같죠. 이렇게 한 출연자가 별풍선을 10,000개를 받으면, 야, 제 애인은 오늘 겁나 많이 터지는데 너희 회장님은 돌아가셨어? 뭐야?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꼽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보는 시청자나 아니면 또 회장님, 또 열혈 팬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저기서 완전히 자존심이 상해하는데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없죠. 그 여세를 몰아서 다른 팬들도 별풍선을 따라서 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방송들이 큰 인기를 끌었지만, 그래도 사람들 간에 예의라는 게 있고 최소한의 존중이란 게 있는데, 사람 보는 바로 앞에서 욕하고 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런 포맷의 방송들이 큰 인기를 얻었지만, 이런 종류의 인터넷 방송들을 평소에 보지 않는 많은 누리꾼들은 저게 도대체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저런 게 인터넷 방송이라고? 라고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는 이번에는 국세청에서 나오는 오피셜 보도자료로 이런 엑셀 방송을 퇴폐 문화의 온상이다, 여성 BJ를 상품화하여 시청자들의 무리한 후원을 유도한다, 이거 완전 사이버 룸사롱이다, 이게 국가에서 발간하는 자료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만큼 비난적인 어조와 지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죠. 사이버 룸사롱이라는 제목이 그렇게 틀리지도 않은 게 그런 엑셀 방송에서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온 한 여성 방송인은 이른바 돈을 크리에이터에게 많이 쏜 열혈 팬들, 회장님들이 그냥 인터넷상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같이 사약을 했어야 됐다, 혹은 성적인 활동까지 같이 했어야 됐다, 그런 폭로를 하면서 와, 이게 진짜 인터넷 방송 쪽에서도 갈 때까지 갔구나, 많은 분들이 놀라는 포인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흑우야, 너 일부의 사실을 가지고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숲TV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방송인들이 있을 텐데 엑셀 방송 같은 건 뭐 몇몇 개 방송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또 건전하고 유익한 방송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너 괜히 매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2025년 9월 가장 최신 자료를 찾아보면 아프리카TV에서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후원을 받은 인기 크리에이터 순위를 쫙 매겨보면 대부분 이런 엑셀 방송을 주최하거나 아니면 긴밀한 관계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별풍선 총합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를 보시고 아마 놀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떤 크리에이터는 한 달 매출이 4,600만 원이야? 하고 말이에요. 야, 일반 직장인은 300만 원, 400만 원도 고생고생해서 버는데 말이야, 라고 개탄스러워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단위가 원이 아닙니다. 별풍선이라고 시청자 입장에선 별풍선 한 개를 110원을 주고 사야 돼요. 야,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터한테 한 달에 별풍선 4,600만 개, 50억이 쏘아졌다는 거야. 물론 이건 매출이고 그 출연자들하고 나누고 세금 내고 할 건 하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돈들이 이런 되게 퇴폐적인 인터넷 방송업계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고 하죠. 이런 일부 방송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을 벌었냐, 놀라운 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의 뭐 15년 전부터 이쪽 아프리카TV계에서 1왕 자리를 꽉 잡고 있는 DJ 철거 같은 경우에는 엑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야 진짜 돈다운 돈을 벌어보기 시작했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번 돈은 돈도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엑셀 방송에 출연했던 직원한테 포르쉐 자동차를 선물하기도 했죠. 또 다른 한 예는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지코라는 방송인인데,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에는 2,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 컵라면 한 그릇을 가지고 1,000원 후원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방송을 시작했던 사람인데, 아프리카TV에서 이런 엑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자신의 주식 계좌에만 그 현금으로 60억이 넘는 돈을 방송에서 인증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라는 반포의 원베일리를 인증하면서 많은 인터넷 네티즌들에게 온라인에 사이버 룸사롱을 차린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진짜 잘 벌긴 잘 버는구나, 그런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줬죠. 그런데 사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아니, 한국의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누가 도대체 저런 빙신 같은 엑셀 방송에 그렇게 많이 돈을 쓰냐? 사실 그렇잖아요.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정말 멋지게 일을 끝내고 그렇게 번 돈으로는 5년, 10년, 20년을 아끼고 아껴서 몇십 년 후에야 되는 게 한국의 부자들인데, 돈 아까운 줄을 세상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일 텐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런 엑셀 방송에 돈을 쓰는 거야?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싶었는지, 최근에 이런 엑셀 방송을 아프리카TV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의 시초라는 방송인 지코가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마디 했습니다. 잠깐 한번 같이 보시죠. 한국은 3년이 지났잖아. 열혈들 절반은 여러분들 감옥 가 있어. 야, 진짜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자기 엑셀 방송에 가장 많이 후원을 쐈던 사람들 절반이 감옥에 가 있다. 내가 생각해도 그래. 진짜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진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면 그렇게 하룻밤 만에 뭐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후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반이 그럼 감옥 갔으면 절반은 찐 부자랑을 한 거네. 진짜 부자들 존나 많긴 하다 라기보다는 저는 아무래도 이런 쪽이 아닐까. 절반이 깜빵을 갔지 나머지 절반이 무자라고는 안 했잖아요. 이렇듯 아프리카TV가 한국의 전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쌓아 나아가고 있을 무렵, 아프리카의 미래를 어쩌면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는 일이 한 가지 벌어졌죠. 사실 한국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딱 아프리카 하나야, 독점이야 이러면 완전히 배짱 장사를 할 수 있어. 하지만 경쟁자가 나타난다면요, 사실 그동안 아프리카TV가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위의 방송들도 계속 허용해줬던 거는 꽤 오랫동안은 국내에 있는 경쟁자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었겠죠. 예를 들면 트위치가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망 중립성 관련 여러 이슈들 때문에 무려 트위치 전체 CEO까지 나서 한국에서 장사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나 안 할래요, 나가야겠습니다 라고 외칠 만큼 무려 글로벌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에서 720p 한국 서비스 종료, 제대로 아프리카TV하고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꽤 오랫동안 아프리카TV는 국내 1위 플랫폼 자리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전이었죠.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 아프리카 내가 꺾겠다, 전력으로 달려드는 경쟁자가 출연했으니 네이버의 치지직. 치지직이 정말 놀라운 게, 네이버와 같은 그런 거대 기업이라면 시청자들 뭐 올 테면 와 이렇게 자존심 부리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완전히 낮은 자세로
그래서 방송인들은 얼른 와요. 아프리카 TV의 파일을 뺏기 위해서 엄청나게 적극적이었죠. 아프리카 TV에서 넘어온 방송인이 있으면 그 팬들과 함께 기존에 있는 팬들이 미리 사놨던 유료 아이템들을 다 치즈직에서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와 주시는 거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으로 메인 화면에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드려서 노출해 드릴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쟁이 임했죠. 그에 반해서 치즈직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프리카 TV의 반응은 어땠냐? 아프리카 TV의 CEO 서술계 씨는 치즈직? 뿌지직? 야 신경도 안 써. 걔네가 뭐 잘 되겠냐? 그런 반응이었죠. 당시 아프리카 TV가 내었던 사업 보고서 중에 그동안 많은 회사들이 우리를 따라오기 위해서 스트리밍 플랫폼을 런칭을 했으나 우리는 지금껏 잘하고 있었다. 치즈직? 얘네들도 그냥 그런 여러 따라쟁이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할 것이다. 어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쉬워 보이냐? 그런 당찬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실제로도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치즈직의 경우에는 네이버가 하는 정말 많은 사업들 중 하나잖아요. 그에 반해서 아프리카 TV는 얘네는 이거밖에 없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20년의 역사가 있고 전력 투구하는 아프리카 TV를 치즈직이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죠. 그런데 정식으로 런칭되고 2년, 요즘은 경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역시 이래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 아프리카 TV와 네이버 치즈직 한 달에 이용하는 사람 숫자를 비교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0명에서 시작했던 치즈직이 트위치의 파이는 고스란히 차지하는 데 성공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아프리카 TV의 MAU까지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은 기록에 따르면 트위치마저도 아프리카 TV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심지어 2025년 들어서는 월간 사용자 수가 치즈직이 아프리카 TV를 10% 넘게 앞서면서 따돌리고 있죠. 물론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야 누구야, 사람들이 많이 보면 뭐하냐? 아프리카 TV는 걔네들이 좀 이미지는 구려도 터지는 별풍, 후원 금액은 훨씬 더 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보면 걔네들이 훨씬 더 알짜 아니겠어? 물론 그런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최근 돌아가는 걸 보면 아프리카 TV, 숲의 사업성에도 이런 치즈직의 공습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죠. 매출의 성장세가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이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프리카 TV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창작자들하고 관객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새로운 유입이 없고 고이고 고여가서 잘된 생태계를 거의 본 적이 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시청자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시청자층은 우리나라의 다른 그 어떤 라이브 플랫폼보다도 실시간 방송 플랫폼보다도 상당히 노후화된 인구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40대 이상의 유저 비율이 치즈직보다 무려 4배가 높다고 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방송 플랫폼의 최상단에 이런 모습이 띄어져 있는데 어떻게 10대 20대들이 재밌게 이걸 보고 또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주겠어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큰 문제는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는 방송인들이 농담이 아니라 5년 전, 10년 전에 계속 그냥 열심히 잘 방송하고 인기가 많던 그런 방송인들이 아직도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인이다. 아프리카 TV를 실제로 한번 찾아보면 요즘 글로벌로 정말 잘 나간다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 취향 기반, 알고리즘 기반으로 나한테 딱 맞는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딱 추천해줘서 내가 가장 잘 즐길 수 있게 그렇게 권유를 해주잖아요. 저같이 그렇게 인기 많은 크리에이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좋아할 만한 주제를 담고 있거나 아니면 이 크리에이터는 구독자가 많지 않지만 영상의 지표들이 굉장히 좋네? 사람들이 클릭만 하면 20분씩 보네? 이런 영상들은 확 띄워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TV는 진짜 뭐 19세기도 아니고 이게 뭐야? 때가 어느 때인데 남들이 많이 보는 영상, 시청자 수가 많은 영상을 메인 화면에 내림차순으로 보여줘서 남들이 많이 봤으니까 님도 보세요. 이렇게 영상을 권유하고 있는 게 플랫폼에 처음 들어가서 뭐 재밌는 거 없나? 하고 찾아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선 너무 좀 진입장벽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또 빼놓을 수 없이 얘기하고 싶은 건 물론 회사가 돈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나빠진 이미지를 가지고 개선할 생각 없이 그냥 방관했다는 게 참 아쉽죠. 컨텐츠의 맛은 정말 재밌는 컨텐츠를 봤으면 남들한테 한번 좀 공유해주고 같이 보고 낄낄거리면서 함께 즐기는 맛이 정말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컨텐츠를 남들에게 공유를 할 수 있을까요? 어디 지하철에서 가서 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내가 이걸 보고 있는 모습을 들키는 것만 해도 상상하기 끔찍한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오늘은 아프리카 TV가 큰 마음을 먹고 회사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리브랜딩을 했지만 계속해서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 아프리카 현 숲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숲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